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만성 골수성 백혈병, 우리가 CML이라고 부르는 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게 한때는 정말 치명적인 병이었잖아요. 근데 2025년을 바라보는 지금, 이 병과의 싸움이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한 장이 사실 모든 걸 말해주죠. 딱 보세요.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요, 치료 목표는 그저 생존이었어요. 살아남는 것 자체가 목표였던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뭐 그냥 발전이 아니라 거의 혁명 수준의 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요, 정말 기적의 약이라고 불리는 치료제에서 시작됐습니다. 치명적인 암을 마치 고혈압처럼 약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만성 질환으로 바꿔 놓았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 엄청난 성공이 오히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문제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실까요? 2001년 이전 CML 진단은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그런데 TKI, 즉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라는 표적 항암제가 딱 등장하면서 판도가 바뀝니다. 환자들이 수십 년을 더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자 완전히 새로운 질문이 떠오른 거죠. 얼마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삶의 질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생존 기간이 수십 년으로 늘어나니까 새로운 문제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평생 매일 약을 먹어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단기 치료에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장기적인 합병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게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새로운 숙제가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목표가 바뀔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의료계는 결승선 자체를 다시 그려야만 했습니다. 단순히 살아남는 걸 넘어서 환자들을 위한 훨씬 더 야심찬 새로운 목표들을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요즘 CML 치료의 목표는요, 진짜 정교한 외줄타기 같아요. 한쪽에서는 암세포를 아주 빠르고 강력하게 억제해야 하고요.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환자의 삶의 질을 해치지 않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거죠. 이 섬세한 균형이 정말 중요해졌어요.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약 없이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치료 없는 관해, 즉 TIFR을 달성하는 겁니다. 그럼 이 균형 어떻게 맞출까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약의 용량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그 방식에서 시작됐습니다. 힘이냐 정밀함이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방식이 아주 단순했어요. 마치 자동차 엑셀을 그냥 끝까지 밟는 것과 같았죠. 환자가 부작용을 견딜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양의 약을 투여하는 거. 이게 바로 최대 허용 용량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이제는 가장 효율적인 스위트 스팟을 찾는 거죠. 굳이 엑셀을 끝까지 밟지 않아도 목적지에 똑같이 효과적으로 도착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속도를 찾는 거예요. 여기서 엔진은 바로 환자의 몸이고요. 이게 바로 최적 생물학적 용량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입니다. 자, 보세요. 목표는 정말 명확하죠? 암을 잡는 효과는 똑같이 유지하면서 환자가 겪어야 할 부작용이라는 비용은 이렇게 극적으로 줄이는 것. 이게 바로 최적의 용량을 찾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많은 환자들에게 진짜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약의 용량을 줄이는 걸 넘어서요. 아예 약을 먹지 않는 것. 그게 진짜 꿈이 된 거죠. 네, 이게 바로 요즘 CML 치료에서 성배라고 불리는 치료 없는 관해, TFR입니다. 매일 먹던 약을 완전히 끊었는데도 암이 재발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 와, 이건 정말 많은 환자들의 궁극적인 꿈이죠, 희망이죠. 물론 이 길 그냥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주 신중한 단계가 필요합니다. 먼저 표적 항암제, 즉 TKI로 오랫동안 암을 아주 깊숙이 억제하고요. 그 다음에 의사의 철저한 감독 아래서 조심스럽게 약을 줄여나가고 마침내 중단을 시도하는 거죠. 그 후에도 계속 면밀하게 지켜봐야 하고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멋진 목표를 향해 가다 보면 아주 현실적이고 어쩌면 좀 불편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비용의 문제죠. 이 엄청난 혁신을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최초의 기적의 약, 이제는 복제약, 즉 제네릭으로 나와서요. 1년 치료 비용이 $500, 우리 돈으로 한 6, 70만 원 정도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TFR 달성을 목표로 하는 최신약은 어떨까요? 5년 치료 과정에 드는 비용이 무려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억 원이 넘는 돈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죠? 아니, 왜 이렇게까지 가격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신약 개발 비용? 이런 문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요, 아주 복잡한 의료보험과 약값 유통 시스템이 서로 얽혀 있어서 환자들이 최신 치료법에 접근하는 걸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우리는 아주 중요하고도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CML 치료에 있어서 단 하나의 최고의 약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게 무슨 말인지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이제 최고의 약은 없어요. 오직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약이 있을 뿐이죠. 예를 들어 젊은 환자라면 TFR을 목표로 좀 더 공격적인 치료를 선택할 수 있겠지만 고령의 환자라면 부작용이 적고 안정적인 약을 선호할 수 있겠죠. 또 심장이나 폐에 다른 질환이 있다면 그걸 고려해서 약을 골라야 하고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의사와 환자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결정하는 것. 환자의 나이, 건강 상태,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그 목표에 맞춰서 치료법을 개인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의학기술은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데 과연 이 강력한 혜택이 모두에게 공평하고 또 인간적인 방식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우리는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